지금 메인 무대 앞에 마련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토크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회 과학자와의 만남 토크 콘서트 행사가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토크 콘서트에 함께 해주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메인 무대 앞에 마련된 자리로 이동해 주셔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언스 시네마톡 과학자와 함께하는 영화 속 과학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늘 세 분의 과학자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 하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메인 무대 앞에 마련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행사입니다. 제22회 과학자와의 만남 토크 콘서트가 곧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메인 무대 앞에 마련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22회 과학자와의 만남 토크 콘서트 행사가 정확히 2분 뒤에 1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곧 시작이 되니까요. 함께 하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메인 무대 앞에 마련된 자리로 이동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과학자와 함께하는 영화 속 과학 이야기라는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이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곧 토크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22회 과학자와의 만남 토크 콘서트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과학자와의 만남 강의 주제는 사이언스 시네마톡, 과학자와 함께하는 영화 속 과학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을 다들 좋아하시나요? 예, 좋아하니까 아마 이 행사에 오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과학하면 가까이 하기에는 왠지 좀 멀고 좀 어렵게만 느껴지는 분야가 과학이죠. 그래서 이런 행사가 마련이 돼 있고요. 우리가 영화는 참 다들 좋아합니다. 그 영화 속에서도 과학 이야기들, 과학 이론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알아야 보이죠. 예, 아는 만큼 보입니다. 오늘 이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과학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시고 앞으로 또 영화를 보시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과학 이야기들 발견하는 재미 할 수 있는 또 그런 경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강연자 함께 하겠는데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시네마톡 함께 해주실 세 분. 먼저 한양대 응용물리학과 손승우 교수님,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 정민섭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광운대학교 화학과 장홍재 교수님, 네, 세 분의 과학자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들이 긴장하지 않도록 여러분 큰 박수, 환호도 좀 보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야, 이렇게 반응이 뜨겁네요. 네, 그럼 이제 세 분의 강연자분들을 모시고 사이언스 시네마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항 가족 과학축제 과학자와의 만남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분 전만 해도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서 저희가 아무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딱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들으러 와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보면서 저희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예,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예. 먼저 저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명은 현역 과학자인데요. 그러면은 먼저 이쪽 제 오른쪽에 장홍재 교수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학자 장홍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화학에 대한 강연이나 이런 자료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활동하시는 분이 그리 많지는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책도 여러 권 쓰고 있고 따로 유튜브 채널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대중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라도 나중에 혹시라도 화학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고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다 그러면 인터넷에 제 이름으로 검색해 보시면 여러 자료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것은 가장 화학 중에서도 첨단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나노화학이라는 분야를 연구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어벤져스 같은 데서 아이언맨이 버튼을 누르면 온몸을 나노수트가 감싸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없지만 실제로 가능한 기술이고 단지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만들어도 총을 맞으면 뚫려서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연구를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미래의 화학을 더 많이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즐겁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홍재였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이어서 가운데 있는 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손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응용물리학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회에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요. 오늘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물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인공지능의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문연구원 정민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달과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달 탐사선 다누리에 탑재된 광시압 편광 카메라를 개발하고 그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달 착륙선이나 해외 달 착륙선 임무에 같이 포함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로봇 관련된 일들을 하시는 걸 보고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보고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마침 좋은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같이 보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요 행사 과정에서 뭐 질문을 하시거나 이런 답변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도서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도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3명의 과학자가 현역 과학자가 와서 우리 관심 굉장히 많은 어린이들과 그리고 대회에 참가하고 계신 학생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3가지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월리,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 그리고 스파이더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영화 월리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혹시 영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대부분 나이가 좀 있으시죠? 네. 사실 이 영화는 2008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순위 5위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아주 정말 재밌는 영화고 명작입니다. 이 영화는 거의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망한 지구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로버가 지구를 청소하는 역할을 700년이나 지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월이라는 로버가 제 세대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영화였고 로버였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을 줬었냐면, 이 월리 로버가 여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2명인데요. 월리와 이브입니다. 이 월리와 이브가 워낙 유명하고 과학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줬었기 때문에 실제로 나사에 있는 그 덕후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주로 덕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이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는데 그 탐사선 이름이 월이와 이바라는 형태의 이름을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그 인사이트라는 탐사선에 실려 있는 조그만 큐브 위성이었는데, 재밌는 건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제가 월이와 누구라고 했죠? 예, 이브였어요. 이브였는데 실제 탐사선의 이름은 이바예요. 왜 그랬냐면 이 애니메이션 속에서 월리라는 로보가 구형 로보여서 이브라는 발음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월리가 이브를 부를 때 이바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굉장히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이 영화예요. 그리고 보시면 이 로버가 사실 보시면 굉장히 오래된 형태로 다 녹슬어 있고 바퀴는 궤도로 되어 있어서 마치 굉장히 구식 로버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는 거의 꿈의 로버와 같습니다.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요. 감정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700년 동안 작동을 합니다. 그 700년을 작동할 수 있는 주된 힘은 스스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스스로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품만 있으면 계속 자기를 고치면서 활동할 수 있는 로봇인데, 사실 여기에 있는 그 어떤 로봇도, 아니 인간이 개발한 그 어떤 로봇도 이런 작동을 할 수 있는 애가 없습니다. 정말로 최첨단 로봇인데 보기에는 굉장히 남루해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눈이 굉장히 크잖아요. 눈이 굉장히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을 제일 쉽게 읽을 수 있는 게 눈이에요. 그래서 로버의 이 원리의 눈을 크게 만든 이유가 아마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리의 시나리오 이야기를 쭉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나오는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영화 먼저 한번 살짝 보여주시죠. 네, 예고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시작하나요? 예.
잘 보셨나요? 네. 재밌을 것 같죠? 유튜브에 보니까 8,600원입니다. 온 가족이 8,600원 보고 내고 볼 수 있으면 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아까 이 장면 예고편에 살짝 나왔었는데 월2가 지구에서 혼자 청소를 하다가 지구를 밖을 벗어나는 장면이에요. 아주 700년이나 지난 다음에 발전된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원래 있는 인간들의 탐사선으로 돌아가는 모양인데요. 이 로켓이 지구를 벗어날 때 지구 근처에 있는 이 위성들을 뚫고 지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기 보시면 로켓이 이렇게 인공위성들을 뚫고 지나가는데 사실 이 인공위성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영상에서는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에 있는 물체들은 굉장히 정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주 고요하기 때문에 다 정지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우주에 있는 물체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저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의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맞출 수 있는 분, 책 드립니다. 초속 4에서 7km. 그리고 또 있으신 분. 시속 10,000km.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학생. 초속 3km. 그리고 저기 있는 학생까지만 마지막으로. 네. 시속 1000km라고 했어요. 6,000. 네. 다들 말했는데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다들 선물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인공위성의 속도는 대략 3만 km쯤 됩니다. 우리가 시속으로 얘기할 때 3만 km쯤 돼요. 자동차 속도의 300배 빠른 겁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죠.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위성들을 뚫고 저 로켓이 발사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원리가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지구인들의 탐사선으로 돌아가는데 저 화분 속에 있는 식물이 그 생명체입니다. 근데 여기가 우주 공간이거든요. 우주 공간 안에서 생명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특히나 이런 식물이나 지구에 있는 생물들이? 네, 그건 역시 힘들겠죠. 그게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고, 두 번째로 이게 아주 재밌는 장면인데요. 우주선이 여기 보시면 우주선 내에서 함장님이 로봇들과 싸우다가 이 함선의 움직이는 키를 확 돌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확 기울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인간들이 우주선이 기울어지니까 그쪽으로 다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게도 중력이 우주 안에서는 중력이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작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잘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보통 우주선이 여기에서 인간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는 우주선이 인공중력이라는 걸 사용할 텐데 그 인공중력의 방향은 아마도 우주선의 아랫방향을 향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주선이 확 자세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쏠려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중력 관련돼서는 우리 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라서 빠르게 제가 넘어가고 네. 다음으로는 이 월2가 사실 처음에는 그냥 로봇이었어요. 아무것도 감정이 없는 로봇이었는데 700년 동안 혼자 스스로 학습하고 일하면서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로봇이 영화를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영화에 나오는 노래를 자기한테 녹음해서 일할 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일을 해요. 마치 우리 인간들처럼요.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 이 영화 속 장면에서 가사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아가씨에게 키스를 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월2가
우주로 간 다음에 그 아까 이브라고 하는 로봇과 마주치고 나서 어떤 스파크 때문에 아주 흥미로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 그 모든 게 다 호르몬이거든요. 인간의 감정들이. 그것들에 관련돼서는 우리 화학자이신 장홍지 교수님께서 아주 말씀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장홍지 교수님께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소개해드렸던 장우지입니다. 이 행사 자체가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관련된 거라 갑자기 화학적인 이야기가 어떤 쓸모가 있을까 싶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걱정하시는 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너무 기계가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최첨단이 됐을 때 과연 사람은 기계를 상대로 쓸모가 있을까? 우리는 정말 필요가 있는 걸까? 근데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섬세한 정도에서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 기뻐라, 슬퍼라 이런 게 명령이 되고 프로그램이 만들 수 있으면 될 텐데 우리 몸은 그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기쁠 수만 있는 게 아니라 기쁘면서 행복할 수도 있고요. 기쁘지만 약간은 속상할 수도 있고 감정이 되게 복합적이죠. 그 말은 뭔가 화학 물질들이 인간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내용을 가장 잘 소개해준 영화가 여기 보이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1편과 2편이 있는데 저 2가 나온 게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지금은 IPTV에 나와서 유료로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인사이드 1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 간의 행복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감정적인 걸 볼 수 있다면 인사이드 아웃 2의 핵심은 사춘기가 온 딸과 엄마 사이의 이야기가 조금 많아요. 아마 여기 있는 어린 친구들도 어느 순간 크다 보면 사춘기가 올 거고 그 순간 부모님들은 많이 힘들어지시겠죠. 제 딸이 지금 사춘기라서 제가 그걸 잘 아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세상에 모기가 왜 있는 걸까랑 마찬가지로 도대체 왜 사람한테 사춘기가 있는 걸까? 그냥 평화롭게 크면 다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춘기가 꼭 필요하대요. 사춘기라는 과정이 엄마랑 자식이,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멀어질 수 있는 기회래요. 감정적으로 그걸 겪지 않으면 독립을 못 한대요. 영원히 이제 얽매여가지고 계속 붙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사춘기라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거 역시 예고편이 있는데 This is Joy coming to you live in Riley's mind. Make some noise! This is in the house. It's Anger. We gotta get our mouth guard, people. Fear. No, that's not Ellen. Discuss. Glad to have her on our team. Our little girl's growing up so fast. Sorry. It should be nothing but smooth sailing. Hello. I'm anxiety. Where can I put my stuff? A new emotion. Sorry, we wanted to make such a good first impression. What do you mean we? I'm Envy. Air. Oh yeah, not happening. That's on we. On what? It's what you would call the boredom. What you mean, big fella? That's embarrassment. Welcome to headquarters, embarrassment. Oh, we're doing a fit. No. Oh, nope, going on. Oh, you got a real sweaty palm there, buddy. Look, we all have a job to do. I plan for the future. You know what is doing us? These girls are so cool. We can't let her know we're excited. I got this. Joy, I'm just curious. Maybe I could. Not now. Yeah. That's not gonna haunt us for the rest of our lives at all. I know change is scary. Let's do this. Hey, Riley, but we need new friends or we'll be totally alone in high school. That would be old in with the new. Riley's life requires more sophisticated emotions than all of you. You can't just bottle us up. We are suppressed emotions. Oh, you're right. Let Operation New Riley begin. Come on, Riley, ease up. Have I ever steered you wrong before? Many times. You aren't packed yet?
네, 이렇게 잠깐 봤는데요. 가족이 다 같이 보기에 정말 재밌는 만화 영화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드리려는 건 이 부모님들에게도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고민해볼 만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드리려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감정은 저기 보이는 8가지 그림만 그려져 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종류의 화학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나쁠 때 이런 감정들이 저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조절이 됩니다. 그럼 일부러 저것들을 조절한다면은 우리가 억지로 기쁠 수도 있겠죠. 그게 흔히 말하는 마약이라는 무서운 물질이 됩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즐거워질 수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슬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물질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몇 가지 감정에 대해서만 간단히 볼 겁니다. 이런 놀이 아마 어렸을 때 해본 적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 바닥이 용암이나 절벽이라고 막 이야기를 꾸며서 바닥에 안 떨어지고 건너가는 거. 심지어 어른들도 가끔 해요. 횡단보도 건널 때 하얀색만 밟고 나도 모르게 건넌다거나 이런 경험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상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무서운 일은 없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공포 그리고 성취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공포라는 감정도 그렇다면 화학 때문에 나오는 것이냐? 당연히 화학 때문에 나오는 물질이고요. 자, 공포가 어떻게 일어나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서운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몸이 움츠러들고 두근두근 떨리면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엇을 위한 걸까? 바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투쟁 도피라고 부르는데 먼 과거부터 무서운 동물이나 환경이 나오면 그거에 맞서서 싸우고 도망가려고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폭발적으로 움직일 준비를 합니다. 자, 근데 공포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죠. 무서운 장면이 지나가거나 위험한 게 사라지면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몸이 축 늘어지고 그때 느끼는 감정이 안도감이기도 하면서 되게 큰 만족감을 사람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저기 핑크색으로 써 있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인데 아마 도파민 중독이라는 거를 최근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도파민이 사람들의 만족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파민에 중독되는 경우는 지금처럼 위험한 상황이나 극복하기 어려운 거를 버텨서 넘겼을 때 우리 몸이 도파민을 막 분비합니다.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일부러 더 위험한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익스트림 스포츠라 부르는 막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아니면 매우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과정을 문제가 가장 크게 되는 게 이 장면인데요. 아마 여기 있는 남학생들이 특히 그럴 건데 게임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친구들도 다 하고 너무 즐겁죠. 근데 하면 나도 모르게 주차하기도 어렵고 꼭 부모님한테 혼나요. 그만해라. 야, 이거 한 판만 할게요. 그게 나도 모르게 좀 더 놀게 되고 이런 과정을 아마 다 겪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흔히 도파민 중독이다. 넌 게임에 중독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도파민의 중독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는 뭐가 많아지면 중독일 수 있지만 그거를 줄이면은 문제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 해결이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이런 게임 중독에 대해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취를 하는 것도 역시나 도파민이에요. 그랬을 때 너 공부를 좀만 더 해봐. 이번에 시험 잘 보면은 되게 뿌듯하고 좋지 않겠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취를 안 해봤으니까. 굉장히 작은 것부터 이룰 수 있는 경험을 주면 그 방향으로 도파민에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 정리를 간단히 하는 걸 잘하는 걸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네가 당연히 해야 될 일 한 게 아니라 정말 잘했다. 이런 거에서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얻게 되면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게임의 중독 같은 거는 그냥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되는 거지 거기서밖에 성취감을 못 느끼는 어린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닥달하기보다는 즐길 걸 즐기지만 더 많은 칭찬을 하고 성취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거고요. 아이들 역시 더 다른 재미를 얻으면 좋겠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느끼는 거. 아까 월리 이야기에서도 사랑이 나왔어요. 정확히 사랑보다는 감정이지만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감정입니다. 여기 계신 성인분들은 다 젊은 시절에 연애를 하고 또 이별의 아픔을 겪어보시거나 한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흔히 콩깍지가 낀다는 말처럼 맹목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정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화학적인 과정입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들이 분비되면서 그냥 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근데 여기에 익숙해지면 점차 줄어들어요. 그럼 우리는 사랑을 못 느낍니다. 그럼 우리의 사랑은 끝나느냐? 밑에 나와 있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화학 물질이 있죠. 저것들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랑 바소프레신이라는 건데 저 물질들은 정을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만 정이 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돼요. 인간은 모두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계속 지내던 대로 그 과정에 사랑을 느끼겠죠. 근데 만약에 이별을 했다. 그러면 다시 도파민이 리셋됩니다. 그래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다시 사랑에 빠집니다. 이거 단순해 보이지만 이 정도의 조절이 과연 로봇이 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이 정도로 섬세하게 상황과 대상과 모든 걸 고려해서 조절이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거를 경쟁할 건 없지만 인간은 확실히 인공지능이랑 로봇이랑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하위에 간단한 구조의 물질들이 더 복잡한 생명체를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인공지능의 로봇을 인간과 비슷한 수준까지 만들 수 있지만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우리 힘만으로 만드는 거는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화학 물질이라는 거는 모든 걸 조절합니다. 우리의 성장과 생명과 감정까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인공지능의 생체 로봇 같은 걸 만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랑 연구 분야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정과 기억, 학습을 위한 화학에 대해서 들어보셨는데요. 과연 우리는 이런 감정과 기억과 그리고 학습에 대한 것은 인공지능으로 우리의 기술로 모방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앞서 보여드렸던 장면은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우리 뇌 속에서는 어떤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배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추상화라고 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뇌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 파편화되면서 더 쉬운 조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현재 이해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인공지능에서는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기억에 대한 학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 보이는 것은 뭐죠? 숫자 3이죠. 여러분들은 이게 숫자 3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컴퓨터도 이 그림을 보여주면 이게 숫자 3인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과연 아는 걸까요? 그 기술은 다름 아닌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이용하는데요. 그 인공지능 과정에서 그림을 하나하나 조각내는 층을 여러 층 가지고 다 조각을 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추상화 과정을 바로 컴퓨터 안에서 구현하는 거죠. 그런 구현을 통해서 컴퓨터가 숫자를 이해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합성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사실은 우리 눈에는 그림으로 보이지만 컴퓨터에게는 숫자로 나타나요. 이런 숫자가 써 있는 커다란 판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 판을 컴퓨터가 이해합니다. 어떻게? 여기에 있는 이 강아지 그림을 저기에서 어떤 필터들을 쭉 적용하면서 다 분해를 해요. 여기에서는 강아지 그림인데 어떤 필터를 적용하면은 그 강아지의 윤곽만 딸 수 있고 혹은 눈만 찾아낼 수 있고 귀만 찾아낼 수 있는 필터를 적용해서 이런 모양의 눈과 귀를 가지고 있고 이런 배치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강아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맞추게 합니다. 숫자 3도 같은 원리로 맞추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 인공지능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그림만 판단하나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이걸 한번 보세요. 문장을 보시면은 새가 땡땡땡을 날고 있다.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저희 가운데 여학생. 하늘, 그렇죠. 하늘이죠. 우리는 이거 아무런 힌트 안 줘도 초등학생도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한테 시키면 이거 잘 못할 수 있거든요. 예전엔 잘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잘해요. 그걸 어떻게 하게 해야 될까요? 저기에서 하늘이라는 거는 어떻게 맞췄어요?
우선 새가 있죠. 새가. 아 맞아 새가 있어요. 새가. 그 다음에 뒤에 날고 있다. 그럼 새가 나는 곳은 어디죠? 하늘. 우린 이렇게 알죠. 그러니까 문장을 보고 앞에도 기억하고 뒤에도 보고 하면서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갈지를 찾아야 돼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은 영화에서 기억을 쭉 돌아다니면서 필요 없는 기억은 지우고 필요한 기억은 다시 갖다 넣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것이 우리가 뇌 속에서 머릿속에서 무언가를 오랫동안 기억하는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써 있긴 한데 이것만 보시면 돼요. 가운데 숏, 저쪽 멀리 있는 거는 롱이라고 돼 있죠. 숏은 금방 일어난 거 기억하는 거예요. 롱은 과거에 아주 멀리 먼 과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 과거 중에 어떤 건 굉장히 잘 기억하는데 어떤 거는 잊어버리죠. 또 힘들고 속상했던 건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내일 모레 시험 봐요. 그러면 시험 볼 거는 또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쇼텀 메모리에 들어가는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게 옮겨지고 또 옮겨져서 롱텀 메모리로 가야 되는데 이런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계산을 하고 학습하는 걸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그대로 컴퓨터한테 시간적인 순서로 들어오는 신호를 기억하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하는 과정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합성 죄송합니다. 그런 것을 순환신경망이라고 합니다. 순환신경망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드 아웃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장홍재 교수님께서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감정 같은 거는 잘 못 만들어내는데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원리를 보면은 원리에서는 감정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 나중에 그러면은 우리 화학 분자를 디지털 화학 분자로 만들어서 프로그램 내에 집어넣고 하면은 혹시 이런 감정도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속상한 것도 느끼게 하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인사이드 아웃이었고요. 오늘 마지막 영화를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해 드렸던 대로 물리학자인데요. 스파이더맨 속에 들어있는 물리학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맨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예, 우리 저기 파란색 옷 학생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예, 무엇입니까? 거미 맞습니다. 거미죠.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은 거미가 방사능에 노출됐던 거미가 사람을 콱 물어서 그 어떤 거미의 능력을 가지게 된 히어로, 영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파이더맨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진행돼 나갔죠. 그 진행돼 나가면서 스파이더맨 이야기가 계속 새로운 장르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한번 스파이더맨이 최근에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Sometimes to do what's right, you have to give up the thing you want the most. Every day I wake up knowing that the more people I try to save, the more enemies I will make. This is my chance to prove myself. Anyone can wear a mask. But how you wear it, that's what matters. Miles! Wanna get out of here? Wait a minute! There's an elite crew with all the best spider people in it? Who's the new guy? This is unbelievable. This is the lobby. Miguel O'Hara. The whole thing was his idea. What's a guy gotta do to join this spider team? You can never be part of this. Don't even get me started on Doctor Strange and the little nerd back on Earth 1999. Come on, go easy on the kid. He had a terrible teacher. Peter! Miles! Man, you have a baby? I have a baby. I'll take it from here. Miles, being Spider-Man is a sacrifice. You have a choice between saving one person and saving every world.
스파이더맨을 보셨는데요. 스파이더맨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하면은 움직임에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네, 거미줄을 쫙 쏜 다음에 그 거미줄을 타고서 움직이죠. 그런데 물리학자로서는 이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거미줄을 저렇게 타고 간다면은 안전할까? 스파이더맨은 안전하겠죠. 스파이더맨은 히어로니까요. 하지만 스파이더맨이 구출한 나의 애인, 스파이더맨의 애인은 저렇게 같이 스파이더맨과 움직이면은 과연 안전할까요? 그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상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예, 발을 이렇게 딛고 있습니다. 제 발을 딛고 마찰력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스파이더맨은 줄을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파이더맨과 비슷한 느낌을 느끼고 싶으시면은 그네를 타보시면 돼요. 그죠? 그네를 타보시면 되는데 그네는 방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중력의 방향과 중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요. 그네를 타보면은 이렇게 끝까지 올라갔을 때는 내 몸이 붕 뜨는 것 같으면서 아무런 중력이 없는 것처럼 잠깐 느껴졌다가 다시 쭉 내려와서 제일 아래를 지날 때쯤에는 내가 그네의 의자에 탁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느꼈다가 하면서 힘을 느낄 수 있죠. 그럼 과연 스파이더맨이 줄을 타고 이동할 때 얼마만큼의 큰 힘이 느껴질까요? 얼마만큼의 큰 힘이 느껴질까? 첫 번째, 내가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을 하나 이렇게 매달고 줄에 제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럼 저는 이 손으로, 이 팔로 얼마만큼 큰 중력을 견뎌야 될까요? 바로 나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우리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끌어당기는,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만큼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일 때에는 중력 가속도뿐만 아니라 구심력이 주는 가속도까지도 견뎌야 되거든요. 더 큰 가속도를 견뎌야 돼요. 그건 뭐랑 같냐면은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갑자기 내 몸이 좀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엘리베이터가 딱 도착할 때는 내 몸이 좀 이렇게 가벼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렇게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중력은 계속 사실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중력을 느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다리는 지구 중력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의 몸무게에 해당하는 힘만큼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구 중력의 기준 1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 1G, 1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리가 원지만 견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더 큰 중력도 견딜 수 있습니다. 뭐 몇 G까지 견딜 수 있는지는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더 큰 중력을 잠깐 느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뛰시면은 더 큰 중력을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다리에 가한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한 가지 설명을 드리죠. 여러분들 집에 혹시 저울 있어요? 저울? 몸무게 재는 저울 있죠. 그 몸무게 재는 저울을 갖다 놓고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면은 뭐가 찍히죠? 나의 몸무게가 나오죠. 점프하면서, 맞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면서 이 수를 보면은 이 수가 변해.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6G 중력 가속도의 6배를 느껴보고 싶으면은 얼마만큼 높이 점프하면 되냐면은 여기에서 한 50cm 정도 낮췄다가 점프하는데 저는 얼마만큼 점프했어요? 1m도 안 했죠. 1m도 안 했는데 제가 만약 1m를 뛰어 올릴 정도로 힘을 가하면은 여기에는 2G가 찍혀요. 2G. 그럼 내가 3m를 뛰어 오를 정도로 높게 힘을 줄 수 있다면, 물론 3m는 못 하겠죠. 3m는 3층 높이까지 뛰어 올라야 되는데 그건 어렵습니다. 히어로만 할 수 있어요. 히어로는 그걸 하면은 여기에는 6G라고 하는 6G,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에 해당하는 힘이 걸리게 됩니다. 반대로 물리 현상은 시간을 거꾸로 해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거든요. 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뛰어 오르는데 6G라고 했죠. 반대로 3m에서 뛰어내려서 이렇게 착지하면 여기에 6G가 걸립니다. 6G가 걸리면 다리가 부러져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육지가 얼마나 큰 건지 느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거 혹시 유명한 영상인데요. 예, 혹시 들으셨나요?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공군들은 비행기를 타고 샥 움직이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큰 중력을 느끼게 돼요. 특히 전투기를 타고서 쫙 이렇게 솟아오를 때는 일지, 원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것의 6배에 해당하는 중력 가속도의 6배, 6G를 느낍니다. 그래서 공군들은 6G를 견디기 위해서 그래야지 비행기를 몰 수 있잖아요. 훈련을 해요. 특별한 호흡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피가 아래로 쏠리면서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거는 제대로 훈련을 해서 호흡법으로 굉장히 기압을 주면서 하는 호흡법으로 이겨낸 경우인 거고요. 뒤에 보시면은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나잖아요. 기절하면은 자기가 기절했는지도 몰라요. 다시 일어나서 기합을 막 줍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하는데 사실은 기절했죠. 그래서 저 장치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면은 인공으로 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뱅글뱅글 돌리는 게 뭐예요? 아까 그네 타는 거죠. 그네를 타면은 인공적으로 중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네를 빨리 타면은 인공적으로 큰 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낸 중력에서 느꼈던 힘, 육지를 못 이겼던 사례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스파이더맨의 물리학 이야기를 잠시 드렸는데요. 그런데 스파이더맨에서는 이렇게 뭐 물리 얘기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크로스 유니버스 그리고 그 스파이더맨 전편들에서 보면은 갑자기 이제 스파이더맨이 나와서 스파이더맨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스파이더맨이 새로운 우주에서 다른 스파이더맨을 만나러 왔다고 그래요. 이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면은 새로운 세상이 내가 선택을 할 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런 다중우주를 개념으로 해서 여러 스파이더맨이 한 곳에 모이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스파이더맨 영화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다 됐다고 또 본부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준비한 3가지 영화 좀 어떠셨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와서 사실은 뒤에 Q&A 토크도 더 준비하려고 했는데 혹시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과학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으시면은 잠깐 와서 이야기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저희 인사는 한번 할까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 여기까지 오늘 포항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가 준비한 과학자의 만남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명은 현직 과학자고요. 장홍재, 손승우, 정민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